자, 이어서 6장 2절 선형연산자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주어진 이미지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연속해서 보여주면 뭐가 돼요? 조금씩 변하는 거니까 동영상이 되는 거죠. 선형 변화는 컴퓨터 그래픽과 수치적 알고리즘에 응용되며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화면에서 나타난 이런 삼각형 도형이 원점을 중심으로 30도만큼 회전한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그리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림을 딱 적당히 함수를 줘서 딱 옮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컴퓨터한테 명령을 줄 거냐, 효과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바로 회전이 선형 변환의 한 예입니다. 이 변환을 t라고 하고 t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 6.2.1에 이 그림에 도형의 한 임의의 점을 xy라고 하고 r과 세타를 x의 극좌표, 이 회전 변환 이제 이걸 이제 x를 이제 그 x에 대해서 이거를 x를 이제 극좌표 r 세타로 표현하고 회전 변환된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프라임은 이 30도만큼 변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y 프라임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것을 이제 r 세타를 사용해서 쓰면은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죠. 30도니까 6분의 파이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것은 다시 말하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 요건 y 프라임은 r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로 쓸 수 있죠. 자, 30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옮겨줬다는 소리예요. 요 변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요걸 t세타라고 합시다. t세타 xy가 xy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보내준다고 합시다. 세타는 여기서 6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6분의 파이만큼 옮겨주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t세타의 xy를 30도만큼 회전시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건 바로 이런 변환이죠. 이런 행렬 변환이죠. 요 행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 행렬이 뭐냐? 요렇게 생긴 거죠. 요 행렬이 이제 요거를 로테이션, 6분의 파이만큼 로테이션 썼다라고 할 수 있죠. 즉 선형 변환의 표준 행렬을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이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고, 이걸 이렇게 R에 6분의 파이라고 쓰기도 합시다. 자,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세타만큼의 회전은 선형 변환, 이렇게 t of x equal r 세타 x임을 알 수 있겠죠. 회전시켜준 거. 자, 이런 행렬에 여기에 세타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다 이렇게 행렬로 표현되니까. 그러니까 행렬 표현이죠. 그러니까 선형 변환인 것이죠. 자, 요것이 요 식을 선형 변환이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쵸? 세타 1 플러스 세타 2로.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R2에서 R2 가는 회전 변환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선형 변환을 생각해 봅시다. P를 Q로 보내는. 요 P가 XY라 그러면 또 다른 점을 AX 플러스 BY, 그 CX 플러스 DY. 요 Q점은 요렇게 있다고 표시합시다. 그러면 요건 뭐예요? 요게 바로 요렇게 표시되는 것이죠. 여기에 행렬 표현, 표준 행렬이 뭐예요? A, B, C, D죠. 그쵸? 즉, T of X equal AX이므로, 그러므로, 점 P가 병 Q로 가는 그런 벡터. 즉, 벡터로 생각하면 O에서 P로 가는 벡터가 O에서 Q로 가는 벡터로 옮겨가는 것이죠. 자, 이런 이런 선형 변환들의 다양한 예를 시각적으로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예제가 회전, 대칭, 정사형 같은 선형 변환의 예입니다. R2에서. R2 안에 벡터에 대해서 행렬, R세타를 생각해 봅시다. 아까 봤듯이. 이것은 벡터를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선형 변환이죠. 아까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X축으로의 정사형, 올소고날 프로젝션은 P라고 쓰고 R2에서 R2로 가는 선형 변환입니다. 왜냐? P of X는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봅시다. 여기서 X축으로 가는 건 이렇게 하는 거죠. Y축은 다 0이 되고 X축은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가니까 대응하는 행렬은 1000이죠. 그쵸? 이걸 곱하면 딱 X는 자기 자신으로, Y는 0으로. 그러니까 X축으로의 프로젝션이 되는 겁니다. 또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점을 1로 보내는 거예요. X를 T of X로. 이건 뭐예요? X 값은 그대로 있고 Y 값만 Y가 마이너스 Y로 옮겨지는 것이죠. 어떤 행렬을 곱하면 돼? 앞에 X쪽에는 1 그대로 놔두고 Y쪽에만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X는 X로 가고 Y는 마이너스 Y로 가죠. 그게 이거죠. 다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이런 그 회전, 대칭, 정사형이 다 행렬 표현이고 선형 변환이라는 거예요.
대응하는 행렬들의 모양도 단순하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게 다 여러분들이 봤던 선형 변환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요 선형 변환을 보면 요게 바로 아까 봤던 X축으로의 대칭 변환이죠. 요 행렬을, 요 벡터에다 요 행렬 곱해주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자, 두 번째. 예제 2번을 봅시다. R2의 점 P에서를 다음에 관하여 대칭으로 옮기는 선형 변환의 표준 행렬 A를 각각 구합시다. Y축에 대한 Y축을 중심으로 한 대칭. 직선 Y = X를 중심으로 한 대칭. 이런 거. 어떤 행렬일까요? 어떤 행렬일까? Y축을 대칭으로 대칭 이동. 뭐 곱하면 돼? 요 벡터에다가. 요 행렬 곱하면 되는 것이죠? Y축 값은 그대로 있고 X가 마이너스 X로 가는 것이니까. 여기다가 XY를 곱하면 마이너스 XY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다음. 요건 어떻게 되면 되겠어? XY를 요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XY를 YX로 바꿔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XY를 YX로 보내는 거. 그쵸? 여기는 어떤 행렬을 곱해주면 돼? 여기다가 XY 곱하면 X는 Y로, Y는 X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행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왔던 많은 선형 변환들이 옛날엔 굉장히 복잡했지? 대칭은. 지금은 그냥 행렬을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완전히 각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배운 건 굉장히 어렵게 배운 거야. 굉장히. 모든 수학을.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을 알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쉬워져요. 자, 앞에 1절에서 표준 행렬을 구할 때, 이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R2에서는 이 경우에는 R2의 이제 표준 기저가 E1, E2니까 선형 변환 T의 표준 행렬을 그냥 T of E1, T of T2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쵸?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에 생각해 봅시다. 이 복잡해 보이는 이 그림. 이게 얼마큼 쉬운 그림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요. 선형 연전사 T가 임의의 벡터 X인 R2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세타인 직선. 기울기가 세타인 직선이 뭐예요? 이 Y = 탄젠 세타 X죠? 그쵸? 각도가 세타니까. Y over X가 결국은 탄젠 세타잖아요. 자, 세타. 자, Y = 탄젠 세타. 이 축에 그러니까 대칭 이동시키는,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는 변환. 행렬. H세타를 구하려는 거예요. 자, H가 뭐예요? 이 어떤 벡터를 R2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Y = 탄젠 세타 X에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 행렬 H세타를 구하는 거예요. H세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쉽지. T of E1 구하고, 그걸 첫 번째 컬럼에다 쓰고, T of E2를 구해서 두 번째 컬럼으로 쓰면, 그 행렬이 바로 H세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T of E1, 즉, E1이 어디로 가느냐, E2가 어디로 가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죠. 자, E1. E1이 뭐예요? 1, 0이에요. 1, 0이 어디로 가느냐, 이 변환에 의해서. 1, 0이 어디로 갔는지 봅시다. 1, 0이 여기 있었죠, E1이. 1, 0이 요 축을 중심으로 어디로 갔어요? 요게 세타라 그러면 요 점은 어느 점이에요?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죠? 그쵸? 2세타만큼 옮겼으니까 코사인 세타, 2세타. 그걸 첫 번째 컬럼에 채워요. 오케이? 홍중군. 이해되죠? 이게 요 점이 요리로 갔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예요. 다음 두 번째. E2. 요 E2. 0, 1점이죠? 0, 1점이 어디로 갔어요? 0, 1점이 어디로 갔어요? 여기 T of E2로 갔죠? 그쵸? T of E2로 갔어요. 어디로 간 걸까? 자, Y = 탄젠 세타 X를 축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자, 길이는 같고 요렇게 옮겨진 거예요. 몇 도만큼 옮겨진 거야? 각도를 봅시다. 요게 세타죠? 그럼 요게 2분의 파이에서 뺀 게 요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요 각도가. 그쵸? 근데 그러면 요쪽 각도는 뭐예요? 요 각도는. 요 축을 중심으로 요만큼까지 옮겨준 거야, 말이에요.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빼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죠. 그쵸? 따라서 요 각도만큼 이렇게 대응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X축으로부터 중심으로 보면 요 각도는 바로 2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요 세타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
요 양쪽이 같은 각도잖아요. 근데 x축 아래쪽만 봐야 되니까 요 위쪽 세타만큼 한 번 더 빼줘야 되지,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각도를 생각해야 되니까 요 전체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요 세타를 빼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요 각도가 나온다고요. 요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점은 무슨 점이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컬럼을 채워주는 거죠. 그쵸? 요걸 풀었으면 요게 사인 2세타고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이 나와서 H세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쵸? 쉽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갑시다. 이제 다음 단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예제 4번. 선형 변환. 여기서 이제 R2에서 R2가 가니까 선형 연산자죠. 그림과 같이 R2상의 임의의 벡터 X를 X축과 이루는 각이 세타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정사형시키는 이 정사형 변환으로 정의하자. 그리고 주어진 변환 T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을 P세타라고 하면 그림 6.2.7에서 보듯이 아래 관계 P세타 X 마이너스 X가 2분의 1 H세타 X 마이너스 X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제 3에서 구한 대칭 이동의 행렬 표현 H세타를 이용하여 쉽게 P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 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요 y 이퀄 탄젠 세타 x라는 요 축을 중심으로 요 프로젝션 구하는 거죠. 요 px, 요 프로젝션. 요렇게 보내는 요 프로젝션에 대응하는 P세타를 구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구해? 요 P세타. 마찬가지지. 자, 여기서 여기로 보내는 걸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보내는 거. 근데 아까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요걸 y 이퀄 탄젠 세타 x를 중심으로 대칭 이동시키는 걸 H세타라고 그랬었죠? H세타. 그쵸? 근데 H세타하고 관계가 있지 않아? 딱 절반 아니야, 여기가? 절반. 즉, P세타에서 X를 뺀 거는 H세타 X에서 X를 뺀 거보다 절반밖에 안 되죠, 길이가. 여기서 여기 사이의 벡터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벡터 길이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길 뺀 것은 요 벡터인데 요건 요거고 여기서 요걸 뺀 것은 이거 전체인데 그거의 절반이 바로 요거니까 H세타 X 마이너스 X의 2분의 1 뺀 게 바로 요거란 소리예요. 이 관계가 만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X도 알고 있고 H세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세타를 그냥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잖아. 자, P세타 한번 구해봅시다. P세타 X는 뭐예요? 이걸 옮겨주면 되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쓰시고, 2분의 1로 이렇게 묶을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H세타가, 그러니까 P세타는 바로 요 앞에 거, 요 행렬이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H세타가 뭐예요? H세타가 여기서 이거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딱 대입을 시켜주면, 거기다가 2분의 1만 해주면 다 되네. 그럼 이 식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다시 풀었으면,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벡터를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H세타를 이용해서 그냥 P세타를 구한 거예요. 프로젝션을. 간단한 계산이죠. 이걸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건데 개념을 잘 모르면 굉장히 어렵게 구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그 이전에 배웠던 기계적인 그런 무식한 방법은 이제 버리고 이제 선형 변환을 이용해서 현명하게 복잡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본적인 대칭 변환에 대한 그런 표준 행렬, 대칭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들을 여기서 간단히 다시 요약해 줬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마지막 설명해주는 게 이런 형 변환입니다. 선형 변환 중에 마지막 얘가 XY를 X 플러스 KXY로 보내주는 거. 또는 XY를 X에 KX 플러스 Y로 보내주는 거. 요것은, X축 방향으로 또는 Y축 방향으로의 측밀림, shear 변환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은 당연히 이런 행렬을 곱하면 되죠. 요 표준 행렬이 바로, X축 방향으로 또 Y축 방향, 이건 X축 방향의 측밀림, X축 방향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요건 y축 방향으로 밀어버린 거고 승밀림인데 요것도 행렬 표현으로 표현되니까 선형 변환의 중요한 예입니다. 마지막 정리가 만일 선형 변환 t가 Rn상의 선형 연산자이면은 아래가 동치다. 즉 이 길이를 보존한다는 아이소메트릭. 그러니까 원래 벡터의 길이하고 t 오브 x의 벡터의 길이가 같은 거 하고 요 xy의 내적하고 t 오브 x하고 t 오브 y의 내적이 같다는 게 이게 동치되는 거예요. 이게 추르면 이게 추르고 이게 추르면 이게 추르예요. 이게 어떤 예예요? 아까 얘들이 그런 것이죠. 요 회전 변환들 있죠. 회전 변환들은 회전은 되지만 길이는 변화가 없죠. 다 유닛 서클 안에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경우예요. 내적이 보정되는 경우예요. 자, 증명을 봅시다. 1에서 2로 증명을 해보면, xy가 임의의 벡터라고 하면, xy의 노름의 제곱은 이렇게 덧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쓸 수 있고, 요걸 플러스, 그리고 x-y의 이제 제곱은 이렇게 풀어 쓸 수 있고, 또 xy의 내적은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는, 이걸 쓸 수 있는 건 연습 문제, 일장의 연습 문제에 있는 문제인데, 자, 요런 팩트를 가지고 t of x, t of y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4분의 1배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내적이 같으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죠. 아이소메트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xy의 내적하고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쉽게. 그 다음에 2에서 1로 되는 것은 x의 노름은 스퀘어 루트 의 xy의 인너 프로덕트로 쓸 수 있으니 xx의 인너 프로덕트 쓸 수 있으니까 요건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는데 t of x가 x고 t of x가 xx의 인너 프로덕트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x의 노름하고 똑같아진다. 그래서 모든 이미 x에 대해서 그냥 추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과 2가 동치인 것이 바로 확인이 된 겁니다. 위의 정리는 그래서 1번은 t가 길이를 보존한다는 거. 매트릭을 보존한다. 그래서 같은 아이소메트리라 그러고 2번은 인너 프로덕트를 보존하는 거예요. 인너 프로덕트의 크기를 보존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래 벡터인데 이미지 벡터도 길이가 원래 벡터의 길이하고 같다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로테이션이 바로 딱 그런 행렬입니다. 요런 행렬들은 아이소메트리 행렬들은 요런 행렬들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Q 인버스가 Q 트랜스포즈하고 똑같아요. 즉 역행렬을 구할 때 역행렬을 구하는 가우스 호거법을 쓰거나 뭐 다른 코팩트 엑스펜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트랜스포즈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트랜스포즈가 된다는 소리는 컴퓨터에 여러분들 행렬 A를 입력시켰다 그러면 트랜스포즈는 구하는데 시간이 역행렬 구하는 거하고 비교할 게 없이 시간이 0초 걸려요. 왜냐? A를 프린트하라는 거하고 A 트랜스포즈를 프린트하라는 거하고 연산 시간이 소요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A를 프린트하라는 거나 A 트랜스포즈를 프린트하는 위치만 달리하는 거죠, 그냥. 위치만 이렇게 그냥 찍어라 그러는 것들은 연산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간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행렬을 구하는데 이런 직교 행렬인 경우는 역행렬을 구하는데 비용이 0원이라는 소리예요. 시간이 0초고. 무슨 소리인지 알죠? 자, 이런 행렬을 우리가 직교 행렬이라고 그래요. A 인버스가 A 트랜스포즈하고 같은 행렬을 직교 행렬. 앞에 봤던 이 로테이션 행렬이 바로 직교 행렬이에요. 그래서 Q 인버스는 그냥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H세타, 앞에서 봤던 H세타도 바로 직교 행렬의 이해예요. 다음 행렬들이 직교 행렬이고 확인해라. 그러면 그냥 심플해요. A 트랜스포즈 A를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되면 직교 행렬인 거예요. 자, 위의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 N차의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직교 행렬의 전치 행렬은 직교 행렬이다. 직교 행렬의 역행렬도 직교 행렬이다. 직교 행렬의 곱도 직교 행렬이다. 그리고 직교 행렬이면 디터미넌트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런 것이에요. 정의 그대로 A 인버스가 A 트랜스포즈고 B 인버스가 B 트랜스포즈이니까 A, B의 인버스는 B 인버스 곱하기 A 인버스인데 이게 B 트랜스포즈고 이게 A 트랜스포즈니까 이건 A, B의 트랜스포즈가 돼서 A, B가 직교 행렬인 게 그냥 나오고 디터미넌트 오브 아이덴티티는 1이죠. 근데 A 트랜스포즈가 디터미넌트 아이덴티티니까 이것이 같고 이것은 디터미넌트의 멀티플리커티브 성질에 의해서 나눴을 수 있고 이것은 각각이 같으니까 디터미넌트 A의 제곱이고 그럼 디터미넌트 A의 제곱이 1이 되려면 디터미넌트 오브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됩니다. 자, 위의 내용들을 다시 또 모은 것이 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모두 동치되는 거예요. 묶은 거예요. A가 직교 행렬이면 노름을 보존하고 아이소메트리고 그리고 또 인너 프로덕트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열 벡터들이 정규 직교이고 정규 직교라는 것은 올소고 나라면서 크기가 다 1이라는 소리죠.
열 벡터들의 크기가 랭스가 다 노름이다 1이라는 소리예요. 또 컬럼 벡터들도 다 올소고날 하면서 그다음에 랭스가 다 1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 증명은 다음과 같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 너무 많이 가르치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읽어서 이해하도록 하고 시험 문제는 안 낼 테니까 그것만 알도록 하세요. 자, 이상으로 6장 2절을 마치도록 합시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